사실 갈아타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갈아타기를 고민을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는 쪼렙이라 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제일 좋은 급지를 사야 되는데 과거에는 야 이건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입지에서 가장 무난한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만약에 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피디님이 또 댓글 하나를 또 선정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랭군님, 같은 입지 아파트 신축 갈아타기는 의미가 있을까요? 야, 여기서 포인트가 같은 입지네요. 추후 상승장 때 상승률이 상이할까요? 또 의미심장한 딱 가로를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예시로 뭐 광주에 있는 상무 힐스테이트 48평, 광주에 있는 상무 센트럴 자이로 32평으로 좀 줄이네요. 대신에 이제 신축으로 가는 그 질문을 주셨네요. 네. 피디님 이거 왜 뽑으신 거예요? 아니, 저도 부동산 네. 항상 살 때 고민이 되는 게 네, 조금 입지가 좋은 상급 입지 20평을 살까? 네. 아니면은 조금 아쉽지만 2급 입지 30평대를 살까? 네. 저는 이게 항상 너무 고민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램군님만의 그런 네.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갈아타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갈아타기를 고민을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주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10년을 거주했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 뭐 신축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갈아타기 한번 해볼까 우리 여보? 이런 대화를 꼭 하거든요. 갈아타기 유형을 보면 지금 사실 피디님이 얘기한 거랑 그 질문자가 준 거랑 다르거든요. 왜냐면 질문지가 그 질문해 주신 분은 같은 입지에서 구축에서 신축을 물었고 피디님은 이제 입지를 올리면서 평수를 조금 이렇게 내리는 걸 물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유형이 구도심에서 신도시를 가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도심에서 그냥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유형. 왜냐면 구도심은 구축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급지에서 급지를 높여서 상급지로 가는 유형.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을 이제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리고 이거를 섞어서 하는 유형.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갈아타기 한 번만에 딱 정리해 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사례 한두 개만 보면은 다 이해될 것 같아요. 재미난 사례 하나 볼까요? 자, 강남에 있는 24평 아파트.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송파구 잠실에 있는 33평 아파트. 피디님은 어떤 게 나은 선택이라고 보세요? 강남구에 있는 건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에 있는 거 24평. 네. 자, 입지는 어디가 좋아요? 저는 입지는 도곡동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봐도 강남이잖아요. 네. 근데 평수는 잠실이 크죠? 33평.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요? 실거주는 도곡동을 할 것 같고 투자는 잠실로요. 아, 특이하네요. 근데 이제 갈아타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잠실 33평에 살고 있는데 도곡동 24평 갈아타기 어떨까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맞잖아요. 평수를 낮추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도곡동 24평에 살고 있는데 아, 평수가 너무 작아요. 근데 33평 가고 싶은데 도곡동 너무 비싸고 잠실 33평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급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평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고민 많은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제가 어떻게 갖고 왔냐면 도곡 렉슬에 26평, 도곡 렉슬에 33평, 그 다음에 잠실 엘스에 33평. 이 그래프, 지금 세 개의 그래프가 지금 보이잖아요. 가운데 껴있는 주황색이 잠실 엘스 33평이에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관계도가 전혀 안 깨진다는 소리예요. 33평은 무조건 도곡 렉슬 26평보다 비싸요. 그 다음에 도곡 렉슬 33평은 제일 비싸죠. 자, 이랬을 때 세 개 중에 뭘 선택한들 무슨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교훈들이 많거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상급지 강남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야지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팩트 체크해보면 잠실에서 33평하고 똑같이 가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33평이 더 비싸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데 굳이 도곡 렉슬 20평대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난 33평 필요하면 잠실 헬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도곡 렉슬 33평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잠실 헬스가 조금 저평가된 것 같아요.
도곡 렉설이랑 26평이랑 금액 차이가 이제 조금밖에 안 나는데요. 요거 조금 저렴하다고, 막 1억 정도 저렴하다고 해서 굳이 도곡 렉설 33평 살 수 있는 사람이 잠실 렉설 33평을 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세밀한 거에 혹해가지고 한 단계 낮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적인 이 틀은 큰 차이가 없구나. 여기서 내 여력대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승률 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너무 비싼 동네라서 네. 조금 공감할 네. 수 있는 동네로 이렇게 비교해 아.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뭐 한 3억대나 이렇게 뭐 지방에 있는 지역들 가지고 사례를 보여주면 더 좋은데 네. 거기는 구독자분들 워낙 수도권 분들 많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뭐 마포구 정도 입지를 조금 내려가지고 사례 하나 더 보여줄게요. 네. 실제 제가 강의할 때 누군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맹구님, 제가 용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용산구에서 뭐 이촌동이라든지 가장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조금 빠지는 동네인데, 저는 마포에 있는 공덕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로 갈아타기를 할까 싶은데, 이게 하급지로 내려가는 기분인데, 과연 이게 될까요? 맞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PD님은? 아까 1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의미 없는 고민인가요? 사실은 아파트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가 또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그 질문의 아파트가 어디였냐면 그 용산에 있는 효촌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마포는 공덕동이었고, 마포에서 제일 좋은 동네였죠. 거기다 신축이었고, 근데 효촌동은 약간 구축이었고.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것도 연식이 좀 돼갑니다. 2014년식이거든요. 이거랑 그 질문자가 주셨던 그 용산 이편한 세상이 있어요. 33평.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10년 동안 그래프인데 이 결론이 뭡니까?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이 용산 이편한은 2011년식이라 연식이 좀 됐어요. 근데 용산에서 이게 이제 하나는 2호선을 탈 수 있고 옆에 뭐 신촌하고 이제 대학가 상권부터 시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효촌동은 약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 시세가 똑같아요. 자, 이랬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뭘 가져도 무방하다. 어딜 가셔도 똑같다. 갈아타기가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용산 이편한 세상이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못한 아파트였어요.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더 비싸겠죠. 왜냐하면 용산 이편세상보다 더 저렴한 아파트니까. 그 경우는 갈아타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실생활할 때 또 내가 얼마나 상권 가까운 거 좋아하는지 또는 뭐 학원 같은 거 얼마나 따지는지 회사 거리 따졌을 때 어떤 노선이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선택하면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상승률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은근히 갈아타기가 고만한 걸 갖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댓글 주셨던 분 있잖아요. 댓글 주셨던 분 질문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바로 붙어 있어요, 아파트가. 그 두 개 아파트가. 근데 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2010년식 구축이고요. 바로 옆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축이에요. 지금 분양권이거든요. 이 2025년이 돼야 입주를 하거든요. 연식 차이가 15년 차이 납니다. 근데 이제 구축은 지금 평당 보면 뭐 1,800, 1,900까지 하고요. 지금 신축이 되는 녀석은 평당 한 2,800, 900 정도 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랬을 때 도대체 뭐가 나은 건가를 판단하기를 어려워하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아파트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 2010년식이에요. 하나 2011년식이에요. 그럼 어떤 게 비싸야 돼요? 1년 차이 납니다. 1년이라도 신축이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싸야 될까요? 단 100원이라도 비싸야 되겠죠. 네. 저는 이거를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냥 보수적으로 한 2% 정도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연식 차이가 15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2% 때리면 30% 차이가 나면 적정하겠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축이 1900 하니까 1900 나누기 290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65% 정도의 차이가 나요. 30%가 아니라 거의 35%가 차이 나거든요. 연식 대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이 신축 아파트 고평가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도를 가지고 자세히 보면 신축은 지하철이랑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식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이 완벽해야 딱 30%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지하철 거리 가깝죠. 세대수도 더 크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35%까지 차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두 개 아파트 가격이 적당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상선장이 왔을 때도 그 정도 비율로 움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상선장에 왔을 때 신축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먼저 오릅니다. 먼저 오르고 뒤에 떠밀려서 구축이 움직이니까 특정 시점을 탁 보면 신축이 오르고 얘가 못 올렸을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좀 지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싸니까 내가 여건이 되면 신축할 수도 있는 거고 여건이 안 되면 구축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사례 네. 1번, 2번 같이 네. 약간 본인의 돈을 조금 더 투입해서 네. 상급 입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좀 적당하게 보통 입지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랭고님 과거에는 혹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쪼렙이라 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제일 좋은 급지를 사야 되는데 과거에는 야 이건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입지에서 가장 무난한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만약에 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급지를 조금 더 올리고 평수를 조금 낮추는 걸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는 꼭 33평을 사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3평 뭐가 문제일까? 수요가 더 많고 전세 더 잘 빠지고 나중에 이 사람 나가더라도 부담도 덜 하고 상승률도 비슷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좋은 입지, 단단한 거 갖고 있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거를 올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 살 때 T코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막 벤츠까지 올라가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하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쟁점이 이제 타이틀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가 뭐 도곡동 사례도 그렇고 뭐 용산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타이틀은 좋은데 그 동네에서 이것저것 입지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타이틀은 조금 더 입지가 아쉬운데 그 지역 내에서 입지가 정말 좋다? 그러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보다는 가치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하고 상품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는 일기 신도시 구축이 있는데 입지가 좋아, 막 분당이야. 근데 옆에 가면 용인이 있는데 용인에 뭐 입지가 좀 아쉬운데 신축이야. 어떤 게 나을까요? 금액은 비슷하대요. 당연히 실거주 한다고 하면은 또 신축 좋아하니까 이걸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미래 가치라든지 재테크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상품성보다는 입지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반포에 가면 반포 자이가 있고 그 밑에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거든요. 당연히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훨씬 신축이지만 반포 자이가 연식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년 이상 차이 나지만 지금도 반포 자이가 더 비싸거든요. 입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상품성 좋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입지를 우선하는 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맨날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볼 때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입지 안에서 좋은 입지와 안 좋은 입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는데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 입지 있죠. 거기는 저는 좋은 입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주택가랑 같이 어울려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입지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안 좋은 입지에서 같은 구에 있지만 좋은 입지로 간다고 하면 저는 찬성이에요. 예를 들면 송파구 내에서 잠실과 비잠실이 있으면 비잠실에서 잠실 가는 건 저는 찬성. 왜? 입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찬성하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잘 버무리면 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기준을 주신 것 같아요. 욕망이 아니라 가치를 가지자. 상품성이 아니라 입지를 가지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입지는 빨리 캐치해서 좋은 입지로 갈아타게 하자. 이 정도만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